안녕하세요, 마치즈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을 때 성공한 투자 선배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좀 궁금해서 성공한 그 선배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성공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 근데 그분의 답변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동기부여는 과연 무엇일까?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로 성공하겠다는 이제 강한 동기부여라든가 거기에 따른 목표의식,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전업투자 초창기, 그리고 전업투자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이제 강력한 목표의식과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투자로 벌 수 있는 목표 금액도 상당히 높게 설정을 했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 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매일매일 연구하고, 그 주변에 같이 이제 투자를 하기로 한 사람들과 그런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많이 희석된 부분이 있어요. 그 동기부여나 목표의식 같은 경우는 스스로 통제하고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희석되거나 아니면은 옅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투자라는 부분이 많은 변동성에 노출이 됩니다. 대외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예상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겪다 보면은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목표의식과 그 동기부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안 한 부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약간 아쉬움으로 남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투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 성장하는 투자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목표의식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꾸준히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말 연초에 목표를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의미를 저부터도 한번 가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박함과 치열함인데, 이 절박함과 치열함은 사전적인 뜻이라든가 의미는 전혀 틀리지만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절박함이 치열함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 전업투자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이제 시작하고 난 초기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최소한 지금 정도 나이, 아니면 길게는 50살까지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뒤로 하고 전업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이거 잘못되면은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나름의 노력을 할 수 있었고, 이제 그 마음들이 살아있을 때는 확실히 그때가 더 성과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투자 지식이라든가 경험은 더 많이 쌓였는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절박함을 가지고 치열하게 했을 때, 그때 당시가 더 지금보다 투자 성과가 좀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당시에는 정말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회사와 관계된 분들하고 가급적 거리를 좀 두기도 했습니다. 웬만하면 좀 잘 안 만나고 투자 쪽에 관련된 사람들만 주로 만난다거나 이렇기도 했었고요. 제가 한 7년 전, 8년 전에 만났던 그리고 젊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이었던 젊은 투자자분들이 있었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은 20대 후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적은 금액으로다가 전업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 결혼도 어렵고,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분의 얘기를 건너서 들었을 때는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6년 만에 한 50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그렇게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투자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이고 그러니까 전업 투자를 대하는 부분이 저보다 훨씬 더 절박했을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그분이 이제 전업 투자자로다가 자리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 능력인데,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오르거나 자리를 잡은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관리 능력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관리 능력이라는 거는 재무적인 관리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인드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한번 예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게 심리라는 게,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손실을 많이 보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심적으로다가 어떤 좀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겉으로 잘 표출하지 않아요. 물론 기분이 좋진 않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심리적인 이제 그 멘탈 관리,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재무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전업 투자라는 게 수익이 불규칙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 전반적으로 알뜰한 분들이 많아요. 일정 궤도 오르기 전까지는 이제 집은 좋은 데 살더라도
차는 뭐 이제 뭐 국산차를 탄다거나 같은 차도 오래 탄다거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치나 낭비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허투루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던 점이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도전인데 도전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또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죠. 리스크를 짊어진다는 건 아까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 하고 한번 승부를 건다는 거 이것도 도전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금융이라든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때 남들이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어떤 회사를 투자한다거나 어떤 상황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리스크를 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은 퀀텀 점프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 성장이 이렇게 쭉 유지되다가 어느 단계에서 갑자기 확 뛰어오르면서 성장 단계를 높여가는 이제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생활 다니면서 연봉을 4천, 5천 받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씩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2억을 모았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플레이션의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면은 어느 단계 이상으로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부분이죠. 어떤 이제 도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인생의 종목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종목을 만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어느 정도로 맞고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는 포트폴리오 배분이라든가 자산 배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퀀텀 점프를 위해서는 인생의 종목을 만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 주위에 10년에서 15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생의 종목이 한두 종목 정도는 있었어요. 많은 경우는 뭐 4, 5종목, 뭐 한 10종목 가까이 되는 분들도 있고 인생의 종목이라는 게 의미 있게 투자를 해가지고 뭐 몰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몇 년 만에 뭐 집 한 채를 번다거나 아니면 큰 수익을 내준 인생의 종목이 있지 않으면은 이 퀀텀 점프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무모한 도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동기부여라든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연구를 해야만 그런 기회를 만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5억으로다가 한 종목으로다가 100억을 만드는 경우도 봤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전업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준 인생의 종목이 금융위기 때 나왔던 거죠. 리만 사태 때 그 종목의 비중을 극대화해가지고 늘려가지고 늘리지 않았었으면 전업 투자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나 아니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뭐 이랬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잘못 판단하거나 자칫 잘못하면은 투자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인생의 종목을 만나는 부분은 굉장히 큰 노력과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성공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봤는데 그냥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투자로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투자하는 과정에서 하나둘씩 깨닫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19년 정도의 투자 세월을 좀 되돌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 4가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좋지 않고 대외적인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시장 환경 자체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아주 먼 옛날서부터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투자자도 있지 않을까. 내년 되면 또 올해의 그 어려운 시장 상황을 발판 삼아가지고 크게 퀀텀 점프를 한다거나 성장하는 투자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리한 부분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저는 1번과 2번 그 동기부여와 목표의식 그리고 절박함이나 치열함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저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오래 더 크게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성공한 투자자의 4가지 요건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